안녕하세요.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딱 20일 지났네요. 20일 지났는데 그냥 마음이 거시기 합니다. 아직도 화가 많이 나고 좀 허탈하고, 선거 전에는 우리 지방이나 뭐 혹시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하고 끝나게 된 선거이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과 똑같이 임기를 맞출 수 있는 도지사, 그다음에 뭐 시장, 시의원, 도의원 이런 선거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야 되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아주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전라북도를 가장 먼저 방문해서 이원택 당선자하고 만나는 게 연일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과연 이재명 정부 4년 동안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전라북도의 행정수장인 도지사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당대표와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제 도지사 취임을 하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하면 전라북도에는 아주 많은 불이익이 올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후에는 물론 뭐 달라지겠지만,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역선거를 보면서 우리 이웃 동네인 광주, 전남은 통합을 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에 20조 지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광주로 반도체 후공정을, 삼성전자가 광주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쪽으로 신규 공장을 세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씁쓸합니다. 저희 전라북도 사람의 입장에서 씁쓸하고, 왜 우리는 전주, 완주도 통합을 못 해가지고, 통합을 했을 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민으로서 자괴감도 들고 허탈해요. 거시기합니다. 한마디로 거시기하네요. 우리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를 특히 하게 되면, 지역단위 선거를 하게 되면 뭐 여론조사가 틀리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여론조사가 지역단위 선거에서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 수백억의 선거 지원금을 보조를 해줘가면서 각 정당에서 쓰는 여론조사비가 뭐 선거 때마다 수백억이 이를 텐데, 그 많은 국민의 혈세를 왜 그런데 쓰는지 지금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고, 우리 지역 아쉬운 선거로 끝이 났고, 다른 지역 선거를 한번 좀 이렇게 보면은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선거가 아무래도 뭐 서울시장 선거겠죠. 대구시장이야 뭐 김부겸 후보 개인적인 역량도 있고, 또 뭐 대구 시민 중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될 지역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기대를 했지만, 대구도 뭐 역시나로 끝난 선거였고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남게 되고, 아마 이게 대통령이 민주당이 패배한 선거로 인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번 선거 이제 양태를 쭉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40% 이상의 굳건한 지지층이 있죠.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자본 계급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어떤 부동산 계급의 최상위에 있는 그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스갯소리로 지구가 망해도 뭐 그쪽 정당을 찍는 그런 투표를 하는 행태를 보여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니죠. 서울에서 강남 지역의 몰표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은 게 이번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뭐 한 십몇 년 전에도 한명숙 후보도 강남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당선됐다고 축하 파티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날벼락을 맞은 게 그게 뭐 과거에 그렇게 먼 옛날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제 선거에 지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서울시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한 일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나섰던 사람들을 보면 조순, 고건들은 당선이 됐죠. 그 다음에 당선된 사람으로 이제 뭐 박원순 이분도 당선이 됐는데 당선된 세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 정통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었죠. 다 외부에서 영입한 영입 인재란 말이에요. 조순 후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원론을 쓴 유명한 서울대 경제학 교수고요. 뭐 고건 서울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뭐 행정 경력이 화려한 그런 총리를 지낸 그런 서울시장이었고요. 박원순도 안철수 바람이 불었을 때 안철수와 단일화를 안철수가 양보하면서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이 상급직 주민투표를 붙이고 부결되니까 자진 사퇴한 보궐선거에서 입성을 한 정통 민주당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이야기죠. 민주당은 항상 선거에서 국민의힘보다 불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뭐 전략가들이 민주당이 향후 뭐 몇 년 집권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판단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한 걸 이렇게 쭉 보세요. DJ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다음에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부동산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실패한 이력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했죠. 지지를 받지 못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예외 없이 부동산 폭등, 뭐 빈부차이 확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한 거죠. 이 말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노무현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경우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 경우를 보면 상대방 탄핵에 의해서 그냥 반사적인 이익으로 그냥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대방의 자살골에 의해서 문재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41% 득표를 했으니까 선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불리한 선거 구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이어가면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 주구장창 검찰 개혁만 주장하고 주구장창 자기들이 주장하는 일만 반복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집권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 못하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특히 이렇게 된 이유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들 이런 데는 다 빨간색이잖아요. 과천, 성남, 뭐 용인 이런데 전부 지금 새롭게 부동산이 값이 폭등하는 지역들은 예외 없이 다
빨간당이 다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서울에서의 선거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나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서울에서 득표율은 민주당이 가면 갈수록 어려울 거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또 생겼죠.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의 보수화, 우경화 경향 이게 아주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20대, 30대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눈은 좀 40, 50대 꼰대 정당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아주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을 종합을 하면 민주당이 앞으로 향후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할 거다. 이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뭐 민주당이 이렇게 전국적인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성공하려면 그럼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금 뭐 양쪽 다 빨간 쪽이나 파란 쪽이나 40을 가지고 있는데 빨간 쪽의 40이 훨씬 더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에서 서로 그 10% 가지고 매번 선거 때마다 서로 싸우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도 통합하지 않고는 20%를 가져올 수가 없죠. 우리 편만 계속 기용하고 우리 편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 나머지 10%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거에 이기려면 그 나머지 10%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10%를 얻을 수 있는 일을 과연 민주당에서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민주당의 세력 중에 이런 중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건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선거를 쭉 보면 선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역 선거. 선거 때마다 뭐 서쪽은 파란색, 동쪽은 빨간색 그러잖아요. 지역 선거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계급이 생겨서 부동산이 이제 선거에 중대한 영향 변수로 상수로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빈부 차이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은 적어지고 있지만 많은 재산을 가진 고액의 자산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액의 자산가들이 투표 성향이 어떻게 주는가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보고요. 특히 강남 3구 선거 결과가 매번 그렇게 나온 이야기는 강남 3구의 원주민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다 강남 개발될 때 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수십 년이 이제 70년대부터 뿌리를 내서 40년, 50년 다 살은 사람들이 원적지를 따지면 아마 대구, 경북, PK 이쪽 출신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의 주민들의 원적지를 추적해보면 아마 TK에서 맨날 빨간당이 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심화되면 심화됐지 개선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당의 모습이 뭐 빨간당하고 파란당이 있다고 하면 이 빨간당, 파란당이 그 모습이 그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 이때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빨간 쪽하고 파란 쪽하고 경쟁하는 게 그래서 사색 당파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